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화성시를 강의하다가 화성시의 그 비봉매성 봉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강의를 해드려 놨더니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이제 있으시면서 특별히 뭐냐면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많이 완화됐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로 땅 주인이 직접 분양을 한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하는 이것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연락이 이제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린벨트라는 게 뭔가 좀 딱딱하지만은 정책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당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기 평택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거기에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벌써 어떻게 됩니까? 4, 5년, 5, 6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 말미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4년, 5년 후에 지나가게 되면 마저 거길 들어갔어야 하는데 라고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칠 그러한 이제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은 여러분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보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이 방송이 어느 지역을 투자해라고 유인하는 방송이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셨다 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 책임하에서 이루어야자 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은, 그린벨트는 무조건 네 가지예요. 나라에서 풀어먹든가, 아니면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먹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이제 집단 칠학이다라고 해서 동네에서 그동안에 지붕도 제대로 못 뜯었다, 담도 제대로 못했다 이거요.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지 상호 간에 논을 밭으로도 못 만들게 했었어요. 그리다 농지 상호 간의 전용을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변 옆에 그린벨트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여러분 화원집, 꽃가게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게 그때 이후서부터입니다. 91년도 이후서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정 가능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경계선이 잘못됐든가 뭐가 불합리하게 불합리하게 설정이 돼 있다든가 라고 그런 걸 이제 조정해 주는데, 이와 같이 그린벨트는 4개 이외에는 푸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들어간다든가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방 동사무소가 들어가면은 이건 뭐야? 지역현안 사업이에요. 그러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차고지라고 그러는 게 버스, 우리 동네 차고지가 들어왔는데 그 차고지는 지금 얘기하는 지역현안. 왜냐? 자, 저 종점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하는 데가 그린벨트뿐이 없댄다니까. 그 차고지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차가 그러면 땅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에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우리 동네는 풀렸는데 가져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 현혹되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린벨트. 그럼 여기에는 개발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자, 국가에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미안하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도 해 라고 그러는데 1등이 누구냐? 지정전 거주자 원주민이에요. 2순위가 그 대신 누구냐? 농민이어야 돼요. 농민이어야 돼요. 왜냐? 직업으로서 농민이 내 땅 위에다가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뿐이 없어요? 농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누구냐면 나중에 지정 이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주자. 그래, 이게 거주자인데 만약에 이것도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원주민 거를 사든가 농민 거를 사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거주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걸 유념하세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도 화면에 보면 낯가림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낯가림은 어디나 아무데나 그냥 얼굴 쑥쑥 내밀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다가
부대 시설에다, 음식점에다, 근생 일종에다 제조업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뭐냐? 농업용을 이용한 시설인 동식물 관련한 시설을 이용을 해서 부대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저기에서는 주택에서 나중에 음식점으로 가든가 근생 일종으로 간다라고 그러는 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생활 편익을 향상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목욕탕도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는 유치원도 못했어요. 지금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주민들 생활 편익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맞아, 저거는 우리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외에 그린벨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신 분은 그 내용을 갖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자,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2015년 5월 6일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저거를 갖다 딱 4개로 정리할게요. 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6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저 뉴스를 보고 난리들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장이 지 맘대로 30만 평방미터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좀 뭐 맨날 시장 군수는 무슨 방송국에 앉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이미 조사를 다 해놨어요. 이게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총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일대는 그린벨트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가 이미 평가가 끝났다니까요. 환경평가 등급이 끝났어요. 4, 5등급 해제 가능한 거예요. 3등급은 경우에 따라서, 1, 2등급은 해제 못하는 거예요. 국가를 하더라도 절대 못 풀어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 푸른 거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럼 그 안에 있는 양을 갖다 김포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이, 의왕시장이 지 맘대로 푸냐? 전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전혀 안 되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려면 나한테 오기 전에 해당 시군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도시과에 가서 질의해보라고 그러세요. 제 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6만 평이 있는 데에 국가에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풀어먹고 해제해서 뭘 해. 그리고 총량제로 이미 결정을 했으면 원래 어떻게 되나, 밑에서부터 서식이 올라와야 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 품위서가 올라와야 돼. 우리가 몇에 몇 번지요, 어느 동 몇에 몇 번지, 이런 애다 뭘 해서 이렇게. 근데 그 문서가 밑에서 올라와서 중도위원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때는 아무리 빨라야 아주 최단계라 하더라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어차피 풀어먹기로 하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뭐 2년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 그럼 빨리 해. 급행으로 하자 이거.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야, 이왕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주택이라고 그러는가, 아파트라고 우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좀 빨리 해버리면 안 되냐? 그게 주택건설 촉진법이에요. 땅을 개발할 때는 다른 기타 법령을 다 가져와서 땅을 형지를 바꿔야 돼요. 아셨어요? 형질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땅을 만들어야 돼요. 기간이 너무 걸린다니까. 아파트를 건축 허가로 받으려면 기간이 너무 걸린다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주택건설 촉진법, 땅을 택지를 빨리,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린벨트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 5월 6일 날 경제장관 회의를 할 때, 대통령 주재로 할 때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어차피 하기로 한 건데 빨리 그래서 다만 얼마? 30만 평방미터, 6만 평 정도 되는 거는 그냥 2년 걸리는데 그냥
빨리빨리 하게끔 해줘라. 그게 지자체에다 준 권한이에요. 자, 제가 이 그린벨트를 화성 때문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시상에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이게 가관입니다. 마치 30만 평방미터 지자체 장이 해제를 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여기도 30만 평방미터 해먹고 여기도 풀어먹고 여기도 풀어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주라 우리는 사람이 땅 분양하면서 그러면서 50만 원에 팔면은 사면은 이거가 주변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 아니 땅 50만 원에 사가지고 팔을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300만 원 될 거 땅 주인이 왜 팔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말이나 됩니까 이게? 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다가 그린벨트에다가 그냥 매덕식 갖다가 왜 그냥 갖다가 저걸 넣으십니까? 바로 이 조항이 이 내용이니까 어차피 풀기로 했던 거 빨리빨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줘라 우리 내용에. 그래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둘째 쳐놓고 바로 뭐냐면 제 4가지 조항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조항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유념하시기 바라요.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에서 요게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도면. 저 도면을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줍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보통 도시계획 그리죠. 그린벨트는 절대 도시계획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에는 누구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 3군데에서 머리 맞대고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시장 군수가 무슨 지 맘대로 이렇게 어떻게 풉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절대 시장 군수가 저거로는 도시기본계획도 수립 못해요. 요새는 이제 또 지자체장에게 수립 권한을 넘겨줬더니 이번에 뭐 제 고향 파주도 뭐 인구를 뭐 52만에서 뭐 70만으로 늘리는데 시민참여단, 안양시에서도 시민참여단, 그냥 도시계획이 무슨 뭐지 저거라는 것처럼 시민참여단, 그거는 본인 홍보지 내용 아시는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린벨트 마찬가지란다니까. 근데 그린벨트가 하는 그러한 거는 시민참여단 그린벨트 지읒자에도 기억자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일반 도시개발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요 일대는 그린벨트 등급이 지금 얘기하는 4등급, 5등급 이거는 해제해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1, 2등급 이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니까. 저거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화면 잘 봐보세요. 저기 중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그 도면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5월 6일 날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중간에 비을 있는 것만 봐보세요. 중간에 비을 있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다만 파란 글씨로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뭐를 30만 평방미터의 해제 권한을 무분별하게 시장 군수가 풀어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라. 해제 총량은 어떻게 되냐? 이미 부여를 해줬어요. 일단 이제 도표에 다 나온다니까요. 부여를 해줬는데 그 부여받은 총량 범위 내에서 야 니네들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올려봐라 이거예요. 올리는데 과거와 같은 절차로 올리게 되면 2년 3년이 소요되니까 이 30만 평방미터 6만 평 정도는 올리면 내가 즉결로 즉시로 처리해 줄게. 이게 아까 얘기하는 건물을 지을 때 저거라는 주택건설 촉진법. 땅을 개발할 때 저기 빠르게 결재를 하는 그 특지개발 촉진법이다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알으셨죠? 이게 그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맨 위에 두 번째 박스 안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쫑난 면적 지자체로 그랬는데 저건 제가 쓴 거래요. 쫑난 건 뭐냐? 이미 그린벨트 해제하기로 했던 쫑이 난 면적은 지자체장 네가 30만 평방미터 이내에서는 네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풀어줄 테니 빨리 서류 올려. 즉결로 해줄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를 지금 얘기하는 모지역 이런 데에서 뭐 토지 주인이 지금 얘기한 땅을 분양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의 얘기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 제한 완화라고 하는 당근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전에 얘는 원주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300평방미터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표들 나와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이 눈만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검색어를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질 않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번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별내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13번이라고 우리는 노란색 바탕에 되어 있는 별내 태계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저 별내 지구가 해제된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시키면서 그 안에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을 부여한 게 바로 별내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별내 지금 얘기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 거죠. 저 안에는 유념하실 건 별내 지구 안에서는 기존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처음부터 그린벨트가 아니었던 지역을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계없이 특지 개발한 내용을 합쳐진 게 어디라고 봐야 된다? 별내 지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단 칠학지구, 현재도 그린벨트. 그래 놓고 동그란 거에다 화살표를 해놨죠. 저거는 뭐냐?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 안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을을 집단 칠학지구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를 해라? 개발을 해라 이거예요. 마을을 개발을 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집단 칠학지구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빨간 내용으로 처음부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주변은 다 그린벨트예요. 그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게 그 유명한 진곡지구, 진건지구. 그 다음에 금곡지구가 되는 거예요. 금곡지구가 되는데 저건 아예 처음서부터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서부터 그린벨트가 아니었던 지역이에요. 저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린벨트에서 유형을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봐보시면 별내지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내지구는 처음서부터 그린벨트였는데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특지 개발을 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조그만 것들이 있는 거에서는 그린벨트이면서 마을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 마을을 사람이 좀 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제를 해준 지역이다. 이게 우선 해제 집단 칠학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린벨트 내이긴 하지만 아예 그린벨트가 처음서부터 지정받지 아니한 지역이 있다라고 그런 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린벨트, 복잡한 그린벨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볼게요. 해제란 뭐냐? 자, 여기서 좀 머리가 아프세요. 공인중개사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토지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 이해는 이 내용을 자꾸 모르시는데 시가와 예정용지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근데 도시와 예정용지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뭐 얘기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자, 국가가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절대로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도시와 용지예요. 아셨어요?
시가와 예정용지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용지, 앞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될 땅 시가와 예정용지.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 시가와 용지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절대 도시계획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와 용지로 이 땅은 그린벨트에서 해제, 그것이 도시와 용지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처럼 공개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공개 안 해요. 국토부에서. 알겠죠? 그래서 법률상 용어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도시와 용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가 이제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린벨트의 구축물에서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상가 짓는 게 최고죠. 상가 못 짓면은 주택 짓고, 주택 못 짓게 되면 창고 짓고, 그것도 안 되면 짝퉁으로 건물을 짓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자, 여기 위에 있는 도면을 가보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자체에는 특이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제 가능 총량 그거 나와 있죠. 해제 가능 총량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어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숫자를 기억하라. 해제 총량은 전국적으로 233평방킬로미터 이미 국가에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뭐 지주가 무슨 지주가 장관이라고, 전임 장관이라고, 국토부 장관이었다고 지 맘대로 해제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닌 거예요. 해제 총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 내용을 접표로 보세요. 그래서 해제 총량 233평방킬로미터에서 해제하기로 해놨는데 그 중에서 코딱지만한 면적, 전체 면적 중에서 왜 그러냐? 30만 평방미터뿐이 안 되니까 6만 평 정도 되는 건 지자체에서 야, 그건 빨리 결제를 해줄 테니 올려봐. 그거예요. 절대 지자체장이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올려봐. 빨리 결제해 줄게. 그거예요. 알으셨어요?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의 내용은 다시 한번 지주가 반박하더라도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권역별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얼마, 부산권에는 얼마, 대구권에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벌써 다 결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린벨트 수도권이 이제 거의 50% 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여기도 이미 벌써 다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풀어먹은 건 얼마, 앞으로 해제할 건 얼마, 이게 너 용량이 벌써 지금 다 나와 있댄다니까는요. 알으셨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해드리고 곧장 기대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4년, 5년 후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내가 거기를 들어갔어야 하는데 라우렌 지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